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취업을 뽀개주는 취포코디 금융기업 분석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은행 산업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은행연합회와 그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은행연합회라든가 협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관련 분야에, 그러니까 그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연합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은행연합회가 금융권, 특히 은행권의 인재를 양성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평생교육 그 시대죠. 그래서 현재 은행권에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의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연수원인 한국금융연수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연수원은요,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국분들 오시면은 관광하시기 좋은 아주 핫한 삼청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코리아 뱅킹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한국금융연수원이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금융 구조나 기법 등에 대해서 금융인들이 계속해서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설립된 그 전국은행연합회 부설 연수기관이고요. 실제로 은행들이 많은 연수를 집합 공동으로 여기에서 진행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전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좀 옮기거나 어떤 승진을 할 때 필요한 교육들이 있는데요. 그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금융연수원에 가서 교육받는 기회가 이제 은행에서 보내주실 때 굉장히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그러한 이제 기업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버 연수도 있고요. 또 자격증을 여기서 주관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관련한 자격증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도 하고 그걸 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은행권에 그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은행권에 오셔서 이제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은 뭐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도 있고 민간 자격증도 있는데요. 그런 자격증을 좀 더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kbr.or.kr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금융연수원의 그 목적에 맞게 연수원 자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다 교육 사이트로 여러분들 다른 이제 교육 사이트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사이트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나의 지식이라든가 역량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도 이것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 이것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도 있는 거고 그걸 커리큘럼을 짜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금융연수원에 가보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금융권에서 필요로 한 교육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직무에는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한국금융연수원은 1976년에 6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연역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융연수원에서 어떠한 자격증을 어떻게 취급하게 되었고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연역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1976년 6월 5일에 이제 처음에 창원을 해서요. 자격시험 검정사업부가 2000년도에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신용분석사, 대출심사여, 국제금융력 국가공인을 취득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001년에는 CRA 신용위험 분석사 자격제도가 도입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에서는요, 처음에는 그냥 뭐 약간 민간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여기에서만 인정해 주는 것들이었지. 그 이제 국제 공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KBI 인증 은행 텔러 자격을 도입했는데 이것은 민간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뭐 여러 가지 FP라든가 여러분들이 최근 많이 따고 있는 그러한 자격들을 이제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01년에 도입했던 CRA 신용위험 분석사 자격 제도가 국가 공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마련해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외하고도 활발하게 여러 가지 교류를 해서 공동 연수 같은 거를 진행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대사전을 편찬하거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외환 전문역이라든가 뭐 개인 금융 전문에 관련된 그 여타 그 자격증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외에 그러한 이제 금융 관련 연계해서 연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요, 이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최근에 좀 주목할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전문 은행, 디지털 금융에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디지털 금융에 관련된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랭귀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런 이제 디지털 분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사이버 연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그 어떤 학원 정도보다 약간 좀 더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지 학원 다니셔도 좋지만 좀 더 많은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그 왼쪽 상단에 전체 분야를 할 수 있는지 클릭을 해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금융, 뭐 디지털 금융, 개인, 외환, IB, 자산운용. 그래서 특히 이제 IB 같은 경우는 기업 금융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적인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초급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장에 갖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은행에서 진행하는 IB가 이러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이러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내용이 어려운 심화 과정도 많이 있지만 사실 기초적인 과정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오히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금융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전체 경영에서 심지어는 뭐 요즘 기업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리더십이라든가 마케팅 영업, 그다음에 뭐 HR에 관한 부분, 비즈니스 스킬 같은 거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즘 비즈니스 스킬 특히나 뭐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기업에서 관련 교육들이 많은데요. 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가? 여러분도 그런 것들 강조하면서 면접 때 얘기하시면서 왜 중요한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입문 교양 같은 것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은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마이 연수로 들어가셔서 맞춤형 검색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맞춤형 그것을 검색을 해 봄으로써 이제 집합으로 그것을 명령어를 지정을 하면은요. 가서 보시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은행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들을 부가적으로 하고 있구나 해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은행에 입사하실 때 면접을 보실 때 이런 질문 많이 나오죠. 5년 뒤에 너의 목표가 뭐냐? 10년 뒤의 목표가 뭐냐?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런 관련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평범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평범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이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내용들을 보시면 내가 향후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요. 그런 5년 후, 10년 후 본인의 커리어상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커리어 디자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게 그냥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현재 경력 사원들은 어떠한 것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나. 그다음에 이제 NCS 사이트 같은 경우 들어가 보시면요.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는 NCS 학습 모듈로 들어가 보시면 03번 대분류가 금융보험입니다. 근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NCS 사이트가 금융 쪽에 대해서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내 커리어가
초급에서부터 점점 좀 경력을 쌓았을 때 어느 정도 그 진보할 수 있고 맡을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더불어서 금융연수원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더 하고 보충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연수부자의 디지털 금융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요. 여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핫한 R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라든가 아니면 금융 데이터 분석 사례 연구라든가 요즘 파이썬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초, 그다음에 글로벌 그 핀테크 기업 사례 연구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집합교육 쪽이라든가 개인 연수 쪽이라서 좀 그 가격들이 고가고요. 이런 연수보다는 이제 이것을 이제 집합으로 하지 말고 개인 사이버 같은 경우를 하면 가격이 좀 그 싸지는 그런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집합의 기업 금융 쪽을 보면은요. 보통 이제 은행에서 기업 금융을 하신 분들이 어떠한 것을 기초로 갖고 있어야 되고 좀 더 갖추어야 될 지식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보통 무슨 그 산업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기초 회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업 금융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회계라든가 재무 지식이 상당히 주요하고요. 전공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기업 분석에서는 핵심적인 업무가 이제 그 신용 분석을 하는 크레딧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인데요. 크레딧 애널리스트 같이 그런 기업을 분석해 보신 분들이 나중에 마케팅을 하실 때도 굉장히 강점이 많습니다. 은행 영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은행 영업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영업이 아니라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신용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을 파악하는 것보다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 봐야 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리스크도 있고 내부의 조직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조직의 오너 리스크라든가 현재 신용 리스크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다음에 자금 유동성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해서 봐야 할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지식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떠한 커리큘럼이 있는지를 한번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여기 집합에서 기업금융 쪽으로 보시면요. 부동산까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여신심사라든지 기업회계 기초, 그다음에 부동산 경매. 자, 부동산 경매 같은 것이 왜 필요할까? PF라든가 그런 걸 할 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이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로그인 하시면은 이제 물론 수업료를 내고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무료로 어느 정도 그냥 소개하는 강의라든가 간단하게 저희가 즐겨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려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저도 다시 들어가니까 듣고 싶은 강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금융회사 내부 회계 관리에 대한 것들을 다 알기는 어렵지만 여기는 이제 사이버 연수 같은 경우는 아주 더 기본 교육에 치우쳐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기업 금융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금융회사 내부 회계 관리 기본 교육, 금융을 위한 회계 첫걸음, 그러니까 회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기업 금융 업무의 이해, 도대체 기업 금융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알기 쉬운 부동산 경매 실무. 여러분들 그 개인 쪽도 마찬가지고요. 기업 쪽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이라는 건 실물 투자거든요. 그래서 간접도 있고 또 직접으로도 운영이 되고 금융으로도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떠오르는 것이 인프라든가 실물, 부동산 같은 실물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신 심사 관리라든가 재무제표 분석을 위한 그러한 기초 교육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소호 심사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 같은 것들이 많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재미있고 유용한 강의들이 있어서 몇 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어떤 것들은 벌써 다
예, 다 등록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인기 있는 강의들 같은 것들이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이나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계신 분들도, 은행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그러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수시로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추천 연수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금융 한번 보시면요. 여기 내용을 나오면 이제 우리가 보통 개인 금융에 있어서의 공고를 봤을 때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FP 그 실무 기본이라든가 은퇴 설계 전문가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뭐 펀드에 대한 이해, 판매 전략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IB 쪽, 그 은행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하는 투자 은행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따로 준비했는데요. 자, IB 쪽 집합은 이제 거의 이제 금융의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듣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지만 이거를 봄으로써 아, 기업 금융 쪽에서도 IB 쪽은 이런 업무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IB 쪽에 따로 채용 공고가 날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아, 이러한 지식들을 갖추고 이러한 자격증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면 인식 이제 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 은행에서 하는 IB라는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요.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까 이제 뭐 부동산이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로이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금융업종에 오면요, 로이터, 톰슨 그런 것들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이터를 활용한 국제금융시장 분석이라든지 국제금융 M&A 관련된 이제 파이낸싱이라든지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제 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사회 간접 자본 SOC 프로젝트 사업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 인프라 굉장히 중요한 실물 투자고요. 특히나 SOC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뭐 건설사도 굉장히 이 SOC 산업을 따내기 위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 연수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 금융 디지털 아카데미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수에서 이제 뭐 추천 연수 여러 가지 연수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최근 이제 한국금융연수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디지털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도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여기서도 교육에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이 100년을 내다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초, 중, 고, 대학 때 배운 것을 사회에 그대로 해서 적용하고 살기만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이러한 사회에 나와서 진출한 이후에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발달했는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 만큼 어떤 쪽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는가를 아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번 금융연수원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 디지털 쪽은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봤는데 금융 디지털 금융 핵심 6개 분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은행 공고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금융 비즈니스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뭐 빅데이터라든가 블록체인, 디지털 마케팅은 현재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각 은행들의 지금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협회에서는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융연수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진입하시기 위해서 또는 금융권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특히 은행권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유효하게 쓰일 자격증에 대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럼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자격증은요. 크게는 국가공인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먼저 크게 인정을 받을 때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유효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민간 자격증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딸 수 있고 내가 이 분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자격증 자체가 굉장히 그 입사할 때 큰 점수를 주거나 그렇지 않고 약간의 가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면접 때 얘기하다 보면은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매칭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지원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동점자의 경우 좀 이게 고민이 된다 할 경우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더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있는데 자격증에 대해서 좀 너무 얽매이는 분들도 많아서 그거는 그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공인 자격증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알아보면은요, 한 지금 그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CR의 신용위험 분석사, 그다음에 외환 전문형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외환 전문형 1종은요, 주로 개인의 그 외환 관련해서 하는 직무에 한정된 것들이 외환 그 전문형 1종이고요. 2종은 보통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데 주로 기업과 관련해서 그런 그 외환 관련 어떤 대출이 나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 업무들 보통 이제 무역금융 업무라고 하는데 무역금융부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영어로 트레이드 파이낸스라고 하고 그 관련 전문력 자격증이 외환 전문력 2종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용 분석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기업들의 신용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용 위험 분석사인 경우에는 개인과 그 기업 다 있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용 분석사는 대부분 다 기업 쪽의 그 신용 분석을 의미를 합니다. 또 여신 심사역이라고 있는데 여신 심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현업에 계신 분들이 주로 취득하는 그 자격이고요. 이 외에는 거의 다가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공부해서 딸 수 있는 자격들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제금융이라서 자산관리사 같은 자격증이 있고요. 자, 민간 자격으로는 주로 이제 개인 금융 쪽에 관련된 것들이 많고요. 최근에 빠른 이제 변화에 따라서 구축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국가 공인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에서는 프라이빗 뱅커, 이제 PBD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은행 텔러 자격증. 그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한국말로 준법 감시인이라고 하죠. 준법 감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은행이라든가 금융감독원에서 전달되는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 사항을 은행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감독하고 교육하는 것을 준법 감시인이라고 하고요. 금융기관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융업을 설립할 때 인가를 다닐 때는 반드시 이 준법 감시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한동안 자산운용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 때 이 준법 감시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준법 감시인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우리가 들어가서 이것을 준법 감시인이라고 정식 그 자격증을 딸 때는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국내 회계사와 국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상태는 5년 정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민간 자격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다 각각의 그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자격증에서 이제 연수 과정 연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자금 운용이라든가 은퇴 설계, 그다음 은퇴 설계 전문가 뭐 여러 가지 그 핵심 그러니까 코어와 마스터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 보호 상담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금융연수원에 들어가시면 이제 추천 도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책들을 읽으시고 나서 이제 도서에 관한 것들이 면접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도서에서 이제 다른 뭐 소설이나 인문책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관련 도서 이러한 것들을 읽었다라고 면접 때 얘기하시기에 좋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그런 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준비하시는 친구들이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금융연수원에서도요 신입을 계속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이제 채용 공고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금융업 쪽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대부분 뽑는 직종 자체가 이 연수원이다 보니까 교육 전문가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채용 공고문을 보면은 작년 2019년도에 하반기에 채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채용 진행을 했었고요. 2020년에 이제 근무하도록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분야를 살펴보면은 뽑는 숫자도 적지만
뽑는 직무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기획, 개발, 운영, 도서 기획, 출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학이나 교육공학 전공자들이 이쪽 분야로 많이 가는데요. 워낙 그 부분이 조금 워낙에 치열하고 협소한 만큼 여러분들 이제 그런 쪽에 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정보를 좀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연수원은 여러분들 교육에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및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금융연수원이 새로운 도약 위한 새 비전을 선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이라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것만큼 금융인을 최고로 키우고 금융회사를 인류로 키우고 금융을 미래로 연결하는 곳이 되게끔 금융인재를 양성을 시키려면은 금융연수원이 먼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고객 성장, 혁신 지향을 3대 핵심 가치로 여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교육연수원이 이제 변모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강조된 것이 금융 DT 아카데믹에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수 체계와 연수 과정이 변화하는 이제 고객들 연수 니즈에 맞추어서 제대로 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기업들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기업 연수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잘 반영돼서 이것이 커리큘럼에 반영돼 있느냐라는 것에는 많은 의구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연수원들이 예전만큼 막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축소 분위기가 되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금융연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금융센터이지만 국제금융기관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그런 많은 기사 찾아보시면서 금융 트렌드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개인 메일 ourcareerfactory@gmail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